자,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기출문제 외국어 영역 이제 마지막 6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5강까지 잘 들으셨죠? 자, 문제 유형들 일일이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일단 한 문제씩 푼 거지만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어보면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도표 문제 굉장히 쉽죠? 그림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만 하나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고, 자 이제 그림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니까 좀 어지럽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앞에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 거는 아시죠? 자, 1번부터 아주 친절하게도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1차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The graph above shows the share of the personal vehicle and air travel in long distance business trips by miles traveled one way. 자,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요. 퍼스널 비클이랍니다. 자, 개인적인 그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에어 트래블이냐, 뭐 할 때. 자, 먼 거리를 비즈니스 트립 할 때. 자, 출장을 가는데 자기 개인 자가용을 사용하느냐, 개인 그 퍼스널 비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항공을 사용하느냐, 그 비행기를 사용하느냐, 이런 걸. 자, 몇 마일당. 자, 원웨이. 그 원웨이니까 편도로 봤을 때 그 마일당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 거리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This graph does not reflect other modes of transportation. 어떤 운송수단에 관해서는 그것이 버스가 되는지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운송수단에 관해서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냥 퍼스널 비클이냐 아니면 에어 트래블이냐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그죠? 그런 거 전혀 반영 안 한 상태에서 다시 퍼스널 비클이냐 아니면 에어 트래블이냐 그거만 본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번.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The decision to take a personal vehicle or fly to a destination changes with the distance of the trip. And the longer the distance, the greater the percentage of business trip traveled by air. 자,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봤더니, 자, 퍼스널 비클이나 또는, 자, 한번 걸렸죠? 자, to take, 그 다음에 to fly. 자, 목적지에, 자, 자기 퍼스널 비클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자, 또 목적지에 fly, 자, 날아서 가느냐에 대한 결정은, 자, 변화시킵니다. 뭐를? 거리로, 그죠? 트립의 거리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좀 더 먼 거리냐. 또, 그리고 또, by air에 의해서, 자, 그, 그러니까, 비행기가 되겠죠. 비행기에 의해서 여행되어지는 비즈니스 트랩의 좀 더 퍼센테이지가 좀 더 크다라는 거죠. 좀 더 먼 거리는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앞에 그림을 봤더니, 자, 얘가 사실 거리가 제일 길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얘가 에어 트래블이고요. 얘가 퍼스널 비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퍼스널 비클이죠. 요 밑에 게. 요 퍼스널 비클을 봤더니, 자,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그 에어 트래블에 대한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for business trips of from 100 to 249 miles. 자, 100마일부터 249마일까지의 비즈니스 트립은, 자, 퍼스널 비클이 더 그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어떻게 더 많이 어떻게 그 운송수단으로 쓰였어. 뭐보다. 그렇죠. 운송수단의 타입으로서 with only a few percent for the
of her type with only a few percentage for the other type of transportation. 자, 뭐냐면 그 어떤 다른 타입의, 그죠? 다른 타입의 퍼센테이지보다, 그죠? other가 되겠네요, 그죠? 다른 타입의 transportation보다 더 적은 퍼센테이지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약간의 퍼센테이지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 2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앞에 내용 이제 그림을 봐야 되니까 도표를 봤더니 자, 적은 그 100에서 여기죠. 그러면 지금 퍼스널 비클이 훨씬 많죠. 얘가 훨씬 더 적은 그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얘도 틀린 거 없네요.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3번 한번 봅시다. If a destination is between 250 to 499 miles away, over 60% of business trips are taken with a personal vehicle. 자, 만약에 목적지가 250에서 499 마일 사이라면, 자, 60%, 비즈니스 트립의 60%가 어떻게 퍼스널 비클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보면 되죠, 뭐. 자, 어떻게? 60% 이상이네. 그죠? 맞습니까, 여기? 맞네요. 3번 맞네. 그죠? 자,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그럼 답에서 다 제외시켜야 되겠죠, 지금? 다 제외시킵시다, 우리. 짝, 짝, 짝 제외시켰네요. 답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이 남았네요. 4번과 5번 중에 답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if the destination is 500, from 500 to 749 miles away, more than 2/3 of business trips are taken by air.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봅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목적지가 500에서 749마일이라면 자, 3분의 2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트립이 비행기를 사용했대요.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분의 2요. 3분의 2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건데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바이 에어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자,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는 느낌에 3분의 2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얘를 3개로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수학 못하는 거예요. 이게 5개로 나눈 거예요, 지금. 그럼 3개에서 2개를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로 나눠봅시다. 자, 3개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아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500에서 749마일 목적지가 그렇다면 비즈니스 트립의 3분의 2가 에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이상이. 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다가 5개잖아. 그죠? 3분의 2 이상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 수학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면요. 지금 바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속임수죠, 지금. 5칸으로 나누는 바람에. 3분의 2구나. 자, 5분의 2가 넘어간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는 반도 안 되는 건데,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일단 4번이 돼버리네요. 그죠? 답은 일단 나왔으니까. 자, 그럼 5번 한번 봅시다. 자, between business trips of from 750 to 999 miles and 1,000 from 1,000 to 1,499 miles. There is no apparent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travelers who prefer to fly. 자,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즈니스 트립에서 750과 999마일과 그리고 1000에서 1499마일 사이에서는
자, 퍼센테이지, 트래블러스의 어떤 그 플라이를, 그러니까는 그 비행기를 더 선호하는 그런 트래블러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 차이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선호하는 차이도 얼마 없죠? 다 어떻게 해? 다. 지금 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다 뭐가 됩니까?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를 틀리게 되었다면 이 문제는 수학을 못해서, 그러니까는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 딸이가 제가 알기로는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내가 분수를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피자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2학년으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분수 못하면 2학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알죠? 2학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는 글의 순서인데요. 선생님도 이제 글의 순서 문제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고, 하지만 분명히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왜? 선생님은 많이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포인트만 딱딱 집으면 되니까. 그죠? 워낙 많이 봤고, 선생님은 포인트만 요약 정리해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될 뿐이지, 선생님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서 고득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푼 사람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럼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On May 1st, 1960, the Soviet Union shot down a United States U-2 spy plane and seized the pilot together with illegal photographs of Soviet military installations.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냉전 시대이네요. 자, 선생님 때는 이제 1980년대가 되겠죠. 자, 그 전부터 1950년대 우리 그 6.25 전쟁이 끝나면서, 자,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자, 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역사를 쭉 이제 배우셨겠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국수주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수주의 민족주의라 그래서 어떤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어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큰 소련과 소비에트 연방이 되죠. 지금 러시아로 다 중앙아시아 이렇게 쪼개진 그 나라가 되겠죠. 굉장히 옛날에 컸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자, 양대 미국과 하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비에트, 소련. 그래서 두 그 나라가 어떻게 각기 이제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80년대까지가. 그래서 그때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영화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중국,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이제 북한, 그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긴 하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1960년, 그죠? 3월 1일에 또 소비에트 연방, 자,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그 러시아에서 통치를 하고 여러 다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다 묶여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소국가로 다 나눠져 굉장히 쪼개져 버렸죠. 그래서 유니언이라 해서 연합국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셧다운 됐어. 뭐를? 자, 유트 스파이 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찰기를 얘기를 합니다. 유트라는 게, 그죠? 정찰기요. 자, 정찰기를 어떻게 했냐면 격추시켰어요. 그죠? 소련에서 격추를 시켰고, 그리고 시즈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격추시켰고 체포를 했던 거죠. 파일럿을. 그죠? 불법적으로 이제 그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에트 군시설에다가 어떻게 가둬놔 버렸죠. 그죠? 자, while the Soviet government framed ignorance of their capture, the U.S.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US.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부사구. 자,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자, 소비에트. 자, 소련 정부는, 자, 가장했습니다. 뭐를? 그들의 그 체포 사실을 가장한 거죠. 아닌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석방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자, 어떤? 그 에어크래프트가 자, 어떻게? 날씨로 gone missing. 사라졌다라고. 자, 날씨로 그 리포트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했는데 날씨를 리서치하는 에어크래프트가 사라졌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석방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찰기가 그냥 단지 날씨가 어떤지 이렇게 나갔던 건데 얘를 그냥 불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가뒀던 거죠. 체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럼 봅시다. 그 밑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제. 자, A번을 일단은 한번 봅시다. A번을 한번 보면 The summit collapsed within a day when the U.S. refused to do so.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정상회담입니다. 서미트. 정상회담이 무너졌습니다. 자, 뭐 할 때? 자, 미국에서 자, 그렇게 할 것을 거절했을 때 뭐 요구를 했나요? 여기서 요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미국에서 뭔가를 처음에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것이 거절됐을 때 그 정상회담이 무너지다? 근데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A번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The heavily awaited meeting was designed to lighten Cold War tensions, but the spy plane incident overshadowed the entire event. 자, 아주 기다려졌던 미팅은 자, 아주 긴장되어지는 그 냉전시대. 그죠? 아주 긴장된 냉전시대를 밝히게끔 디자인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냉전시대였는데,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얘 뒤에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긴 하죠. 그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스파이 플랜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 사고는 어떻게 해요? 오버섀도우드. 전체적인 이 이벤트에 뭘 들이운 거야? 오버섀도우. 그 그림자를 들이운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체프. 크루체프가 누구냐면 1958년부터 64년까지 그 소련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비에트 유니온의 크루체프는 자, 어떻게 정상회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죠? 아이젠하워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문제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나 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B번이 저거 다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C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B 다음에 A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10번을 확인한 후에 답이 나오겠죠. 자, this of course was proved to be embarrassingly false when the Soviets revealed the pilot's confession of his undercover mission and the US was forced to admit that it had authorized the flight. 자, 물론 이것은 증명되어졌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뭐야?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뭐 할 때? 소비에트에서 자, 소련에서 뭐 하는 거? 파일럿의 그의 언더커버 미션이니까 첩보 활동에 대한 그 파일럿의 어떤 행동이 자, 드러났을 때 그것이 거짓이라 당황스럽게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서 너 이거 첩보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에어크래프트가 일단은 gone missing, 사라졌다라고 리포트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캡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무시를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쵸. 물론 이것은 증명되어졌죠. 거짓이라고. 소비에트 연방에서 뭐야? 이 파일럿의 그의 언더커버 미션이니까 첩보 활동에 대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한 것에 대한 그 소비에트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것이 자, 판명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떻게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까? 대리아를. 그것이 뭐야? 플라이트. 자, 비행에 권한이 부여되어졌던 것. 그것이 권한이 부여되어졌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때 뭐가 됩니까? 두 나라에서는 뭐야? Big Four Summit. 자, 여기서 이게 뭐가 됩니까? 클루가 되네요. 그죠? 클루가 되네요. 그죠? 자, 빅 포 서밋이니까 아주 큰 정상회담이 되겠죠. 두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어. Along with Great Britain and France. 자, 영국이랑 꼭 Great Britai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영국이랑 프랑스랑 같이 네 나라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때 비행기 파일럿을 어떻게 캡처했을 때, 그죠? 그때가 바로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네요. 이게 클루가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C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C가 되고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미팅이 어떻게 됩니까? 콜드워 텐션을 밝게 해주는 그런 그 미팅이 밝게 해주었는데 그러나 그 스파이 플랜이 사고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리고 자 어떻게 아이젠하워가 사과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크루셰프는 그 정상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정상회담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버리죠. US가 그렇게 하는 거 아이젠하워가 사과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냉전 체제는 자 escalated with confrontation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and over the Cuban Missile Crisis. 자, 어떻게 됩니까? 그
Cold War는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언제? 그 대립되면서 어때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죠, 그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되는 거, 그죠? 동독과 서독. 자,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얘기들 다 선생님 어렸을 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베를린 장벽과 그리고 또 쿠바 미사일 위기. 그때의 그런 것들, 그죠? 그런 대립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냉전 체제에 대한 것.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자, 그 사고에 대한 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자, 사자회담을 준비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냉전 체제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게 보였지만 그 사과로 그것으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것을 미국이 거절함으로써 그것이 냉전 체제가 점점 더 확대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A가 되고요. 답 그러면 몇 번이 됩니까? 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글의 순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7번) 문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 1강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 푸는 방법들 계속 확인을 하십시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자,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약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독해 한번 해봅시다. The explosion of creativity in the Renaissance was intimately tied to the recording and conveying of vast knowledge and drawing scraps and diagrams as in the renowned diagrams of Da Vinci and Galileo. 자,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제 불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창조의 폭발이 되겠죠. 아주 그 르네상스에서 창조성의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중세의 10세기 이제 게르만 쪽에 이동이 일어나면서 중세가 시작이 되죠. 어떤 종교적인 억압에 눌려 있으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전에 중세에는 여자들 옷을 보면 허리도 막 인위적으로 조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들을 보이다가 르네상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태초의 그런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생각이 자유롭죠.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크리에이티버티해지는 거죠. 아주 창조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크리에이티버티에 대한 그 폭발은 was 어떻게 됩니까? 직접 아주 상세하게 tied to the recording. 자, 첫 번째 레코딩과 그리고 컨베잉 뭐에? 아주 광대한 지식에. 자, drawing. 자, 어떤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도 나오고 다이어그램과 같은 그런 광대한 지식에. 그죠? 어떤 그 전달과 기록에 대한 관련되어져서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 같은 것이 나오면 아주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s in the renowned diagrams of Da Vinci and Galileo. 자, 다빈치나 갈릴레오의 그 유명한 도포와 같은 그런, 그죠? 자, Galileo revolutionized science by making it thought graphically visible while
his contemporaries used only conventional mathematical and verbal approaches. 갈릴레오는 제일 유명한 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거 자전 지동설이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하지만 종교재판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갈릴레오는 아주 혁명적이었죠. 과학에서. 뭐 함으로써? 그렇죠. by making 하면서 그의 생각을 아주 그래피컬리하게. 그러니까 그래피컬리한 비저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래프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비저블 하다라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서 그의 생각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과학에 아주 혁명을 가져다 줬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의 시대에 뭘 사용을 했어? 수학과 버벌 어프로치. 어떤 버벌 어프로치라는 것은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언어적 접근과 어떤 전통적인 어떤 수학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사실 철학과 수학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갈게 아니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는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사실은 수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 아니죠. 이것도 다 수학적인 것을 통해서 학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학자들은 굉장히 대단하죠. 경제학에도 기여를 하고 모든 학문에 다 기여를 하는 것이 수학자들이죠. 실제로는. 자, 그 다음. 그래서 수학을 왜 배워? 수학은 없어서는 안 될 학문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once geniuses obtain a certain minimal verbal facility, they seem to develop a skill in visual and spatial abilities that gives them the flexibility to display information in different ways. 자, 한때 genius니까 아주 천재들은 어떤 미니멀한 버벌 퍼실리티니까 최소한의 언어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능력들이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들, 그죠? 그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어떤 미니멀한 퍼실리티와 그리고 그들은 또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떤 비주얼 하면서 또 어떤 공간 능력인데 그들에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인포메이션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어떤 그런 공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조금 더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 능력이나 어떤 수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정보지만 언어적으로 다르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en Einstein had thought through a problem, he always found it necessary to formulate his subject in as many different ways as possible, including using diagrams. 아인슈타인이 어떤 한 문제를 통해서 했을 때 그는 항상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뭐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방법, 가능한 가장 다른 방법들, 어떤 주제를 포뮬레이트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이유는 한 문제를 다른 시각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죠. 만약에, 옛날에 선생님 이제,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제를 푸는데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근데 답은 똑같은 거죠. 근데 접근 방법이 어떻다는 거야? 선생님은 전형적인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방법에 따라 풀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으로 다른 different way로 접근해서 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른 접근 방법으로 풀었다라는 거죠. 다른 가능한 한 많은 다른 방법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including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 분사구문이 되죠. He had a very visual mind. 아주 굉장히 어떤 그 비주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He thought in terms of visual and spatial forms rather than thinking along purely mathematical or verbal lines of reasoning. 자,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뭐에 관해서? 비주얼과 어떤 스파셜, 비주얼과 공간적인 형태에 관해서 생각을 했고, 차라리 뭐보다는, 어떤 순수한 수학이나 어떤 그 이유에 관한 버벌 라인에 관한 것보다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비주얼적이면서 어떻게 공간적인 어떤 형태로서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아인슈타인은 믿었습니다. 뭐야? 언어와 단어와 숫자들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되겠죠.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thinking process로서. 그러니까 숫자들이나 어떤 언어들이 생각의 프로세스로서 쓰인 것이지 어떤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넘버나 words가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비주얼적이면서 스파셜한 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형적인 mathematical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내용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내 보죠. 자, by making their thoughts. 자, 그들의 생각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뭘 통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geniuses. 자, 천재들은 뭐 했어? 그들의 좀 더 conventional peers. 좀 더 전통적인 동료들보다 좀 더 뭐 했대요? 자, 그럼 visible, radical, mathematical. 자, 뭐가 돼? 지금 계속 visible에 대해서 계속 나왔죠? 그러면은, 세 개는 일단 답에서 지워집니다. 1번과 2번 중인데, 자, distinguished from이냐, related. 자, 전통적인 동료들과 좀 더 관련이 됐습니까? 구별이 되어졌습니까? 당연히 구별이 되어졌겠죠. 그잖아.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전통적인 것에 더 치중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봤죠. 천재들은 좀 다르게 봤죠. 비저블하게 봤죠. 그러니까 다른 전통적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더 구별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자, 1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은 1강부터 6강까지 보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의문들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군사관학교 가시길 기원합니다.